자, 2교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서는 이제 지금 방금 실행을 해봤던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에서 우리가 돌출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불린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데 이제 앞교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저도 NX를 새로 설치를 했어요.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영문 버전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미 첫 교실을 제가 영문 버전 상에서 수업을 했는데, 인터넷에 네이버나 뭐 이런 데를 뒤져봐도 언어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문 버전, 뭐 한글 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지만, 잠깐 창을 닫고요. NX를 껐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같은 데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창을 띄워놓은 건데 뭐 UGNX 언어 설정 이러면은 이제 검색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새는 이제 윈도우 10들을 많이 쓰니까 그 이전 버전인 학생들은 이제 들어가는 순서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로 검색을 하냐면 변수라고 한번 써볼게요. 변수를 하면 바로 이런 창이 나와요. 뭐 어디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이게 가장 빠른 것 같아서 변수를 누르고 지금 고급 탭에 딱 바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 환경 변수라고 하는 네모 박스 아이콘을 찾으세요. 그래서 환경 변수를 눌러주고 그럼 이제 이런 환경 변수라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유지에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가 이제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 뭐 나오는 다른 거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쭉 내려오면 이렇게 유지에 관련된 뭔가 떠요. 예, 이때 랭귀지가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언어 부분이에요. 현재 잉글리시 영문으로 돼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선택하고 밑에 뭐 편집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변수 값을 당연히 뭘로 해야 되겠어요? 잉글리시 말고 우리는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해야 되니까 코리안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네, 그래 놓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바뀌었죠?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유지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바꿨으면 얘가 이렇게 구동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바꾸고 나면은 꼭 다시 한번 켜봐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 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혹시 본인 것에 대한 메뉴를 한글로 바꾸거나 영문으로 바꾸거나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언어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방법은 다들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교시에서 샵 3번에 있는 위에 상단에 있는 모델링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서 돌출까지 해봤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과제를 바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를 보게 되면은 전체가 일단 딱 봐도 어떤 것들이 눈에 띄냐면, 이렇게 두 개의 변이 약간 좀 평행한 느낌. 그쵸? 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옆에 이미 각도가 써져 있어요. 80도라고. 여기는 100도라고 적혀져 있죠. 이거는 같다는 의미죠. 왜 그러냐면 80도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반대편은 우리가 어차피 반인 거잖아요. 원의 반인 거니까 반은 우리가 보통 180도라 그러죠. 근데 180도 중에 지금 보시면 180도 중에 이미 여기는 80도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그럼 남은 10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반대로 보면은 반대쪽 각은 역시 얘도 80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동일합니다. 이건 그냥 딱 봐도 평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각들은 여기는 얘 혼자 120도잖아요. 이거는 이제 평행한 건 아니죠. 예, 그냥 봐도 티는 나지만. 그래서 도면을 좀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딱 육안에 많이 잘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도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자, 모델에서 폴더 항상 우리 지정하고 들어가죠. 자, 어디다가 지정을 해볼 거냐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영문 버전을 쓰지 말고 가기로 했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디다 저장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요 폴더는 현재 나오는 폴더는 그 유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폴더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폴더를 여기 들어가서 새로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름이 있거든요, 따로. 그래서 여기 만약에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이건 지금 다른 작업을 하던 거라서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고 모델링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 네, 그러면 C 드라이브에 모델링에 저장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모델 1번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이 하나가 떴어요. 네,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스케치 역시 이번에는 우리 항상 XY 평면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XZ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갖다 마우스를 대면 클릭 하고 확인 눌렀을 때 그 방향으로 네, 돌아가네요. 지금 이 도면은 보니까 원점 표시가 역시 돼 있는데 어디가 원점이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원점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건데, 자, 두 점. 자, 그럼 우리 그 앞에서도 잠깐 써봤지만은 3점으로 해서 요 원점에 대고 찍어서 약간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있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하면 뭐가 또 안 맞냐면 여기가 직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3점 같은 걸 쓰게 되면 얘는 중심점이 있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괜히 이걸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파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그려주고 평행이잖아요. 그쵸? 아, 역시 치수가 계속 나오는군요. 예, 요걸 좀 꺼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 왜 맨날 켜져요? 이거 꺼지게 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 메뉴에 가면은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다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연속 추정 구속 조건 생성 또는 뭐 연속 자동 치수기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치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옵션들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스케치 설정에 이게 설정을 해도 바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설정을 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언어 바꿀 때처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야지 바뀌었는지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 자동 치수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연속 자동 치수기입이 빠지는 그러니까 화면이 켜져도 얘가 꺼져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점. 네, 이제 치수가 안 나오네요. 하고 그리고 이제 모양을 보면은 대충 그냥 흉내만 내세요.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건 일자로. 안에 들어간 호들은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예, 그대로 가서 예,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이런 표시들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이런 표시나 이런 표시. 여기 지금 평행하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인 거지. 그쵸?
얘랑 얘가 지금 얘랑 얘가 평행인 거지 얘는 평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다 보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속이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역시 얘도 딜리트 키나 이런 걸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고 처음에 구속 조건이 미리 좀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병 사이에는 대칭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치수기입의 단축키는 D인데 우리가 구속 조건을 줄 때는 여기 더보기에서 보통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들어가는데 얘는 단축키가 C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제가 한번 C를 눌러볼게요. C 눌러보면 바로 왜 나오나? 자, C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 쓸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더 이상 메시지를 표시 안 하겠다. 자, 하고 이렇게 C를 눌렀을 때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띄워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평행 구속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평행이잖아요. 이때 항상 제가 자동 선택은 켜놓으라고 했었죠. 찍을 때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얘와 얘 두 개를 평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평행한 표시가 지금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정확한 치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우선 제일 위에 나오는 길이를 보니까 113.5. 이때 치수도 D를 눌러서 D를 한번 눌러주고 자, 이렇게 치수를 뺍니다. 자, 그래서 113.5. 제가 좀 많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학생들 많죠. 너무 크게 또는 너무 작게 그리다 보면 얘가 막 갑자기 나는 원래 이런 모양으로 그리지 않았는데 막 찌그러지는. 그래서 이때 옆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보세요. 그럼 이제 모양이 대충 그래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잡아지게는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 놓고 높이 한번 또 줄게요. 자, 위에 변과 이때 꼭지점 이런 데 찍지 말라 그랬죠? 변과 변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클릭해서 60. 네, 이래도 또 찌그러져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찌그러졌다 그러면은 이때 자, 이렇게 길이들을 조금 이렇게 맞추세요. 안으로 이렇게 갖고 와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대충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다 봐도 또 어디선가 평행 구속이 나도 모르게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기 왜 들어갔지 싶은 데는 그냥 빼버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형태인데 그죠? 이렇게 해서 대충 모양을 제가 이렇게 끌어다 놔서 비스무리하게 바꿔놓고 있어요. 이래야지 내가 치수기입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리고 각도가 있었어요. 자, 이 변과 이 두 변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빼도 되고 안으로 빼도 돼요. 그죠? 각도 뺄 때. 그래서 왼쪽으로 80도. 자, 이렇게 줬는데도 얘가 또 이렇게 자꾸 변형이 돼요. 또 이렇게 한번 또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옆에는 잘 보셔야 될 게 여기도 이렇게 빼게 되면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높이를 주는 것과 약간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평행하게 할 거냐. 근데 얘는 치수가 지금 평행하죠. 여기도 7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가 20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가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갔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도 5mm를 내려줘요. 색깔이 지금 여기도 하나씩 바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밑변의 길이가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변의 사이의 각도 12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우선 기본적인 구속은 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려줄 때 아웃라인을 잘 그려주시라는 거. 우리가 일반 2D, 여러분들 2D CAD 할 때도
그 캐드 작업할 때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서 하시는 게 좋은 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전체적인 틀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자, 어디부터 해볼 거냐면, 여기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 꼭지점이 있는 자리가 아마 센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중심선 같은 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외형선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 바닥에 있는 선이 뚫렸어요. 네, 지금 이걸 그리셔야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는 중심점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럼 이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콤파스 기능, 네, 이런 거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자, 홀을 찍었고, 이때 중심점이 있는 콤파스 기능으로 중심점을 한번 찍고, 이때 시작점을 찍어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구속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중간 포인트 이런 데다 찍지만 마세요. 그래서 좀 중간이 아닌 애매한데 이렇게 해서 찍어서 클릭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의 경우에는 반지름만 있으면 안 되고 얘는 일정한 각도를 갖고 있는 호의 위치가 끝점에 잡히기 때문에 이 호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뼈대가 되는 선이 하나가 필요해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밑그림을 좀 하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변 사이의 각도가 역시 도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그렇죠? 65도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두 변은 구속이 됐는데 얘는 호는 왜 아직 구속이 안 됐냐면 뭐가 없으니까? 반지름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25다. 자,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바깥쪽에 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호를 그리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이렇게 해서 또 호를 이렇게 또 그릴 수 있고 여기 직선 또 연결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똑같이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좀 배운 걸 좀 많이 써먹으면 좋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 옵셋이라는 곡선이 있었어요. 간격으로 복사를 하는 기능. 오토캐드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선 사이즈를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는 지금 R이 25였고 바깥에 있는 애는 R이 40이잖아요. 여기는 네, 그러면 R이 여기가 40이면 요 호에서부터 요 호까지 사이에 요 간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격이 얼마일까요? 단순하게 40에서 반지름 25를 빼면 되죠. 네, 그럼 얼마예요? 답을 뺄셈은 할 줄 아니까 15mm. 네, 그럼 요 간격이 15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거리에다가. 네, 그래서 자 다시 보면 자 옵셋 써주고 자 여기다 15mm 미리 넣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선택을 했을 때 호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 둬야 되는데 옆에 있는 선까지 다 옵셋이 돼버려요. 이놈은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돌출 배울 때 여기 보면 연결된 곡선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연결된 곡선은 곡선이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호 한 개만 선택이 되려면은 연결된 곡선 말고 싱글 커브, 단일 곡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옵셋을 했을 때 얘를 미리 먼저 보고 단일 곡선, 싱글 커브로 해놓고 거리 15로 입력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곡선을 호 한 개 찍으면 얘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mm만큼 간격을 벌려주겠다. 복사본은 한 개만 해서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15mm라는 치수가 들어가면서 복사가 됐고요. 이 사이에 이제 선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따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직선이 이제 얘는 사실 점선으로 지금 도면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여기는 트림해서 잘라야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 선이 아웃라인이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선을 지우면 또 안 돼요. 지우면 여기에 지금 얘가 각도를 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선을 지워서 없어도 되냐고 지워버리시면 각도가 좀 없어졌죠. 이러면 구속이 풀려요.
그래서 지우시지는 말고 다시 컨트롤 Z로 살려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요런 애가 있어요. 참조선이라는. 한번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바뀌면은 뭐가 좋냐? 나중에 돌출 작업을 할 때 이 선은 인식을 안 합니다. 없는 선으로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트림을 한번 해서 이 바닥에 있는 직선을 잘라주면 이렇게 한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급속 치수를 한번 눌러봐도 지금 구속이 다 들어가 있는 색상.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됐고 왼편으로 보면은 반달 모양처럼 이제 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이때도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 자, 그려주고 먼저 자르는 건 좀 나중에 하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속을 주면 원점으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현재 92mm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줘야 되는데 자 선택을 했을 때 지금 파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냥 입력할게요. R이 10이면 지름은 24가 되겠죠. 24를 넣고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중심이 위에서부터 중심까지의 높이가 또 하나 있네요. 그죠? 요 값이 18.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잘라줘야 돼. 원은 구속이 지금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라인 가지고 간단하게 하세요. 중심에서, 무조건 중심에서 약간 휘어졌죠.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하나는 일직선이에요.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를 또 막 호로 막 그리려고 굳이 어렵게 하지 말고 원을 그려서 비슷하게 조각 낸다 생각하고 이런데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에 대한 각도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이 직선과 요 옆에 중심선이 없어서 저는 뭐 각도 치수 기입을 못 하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방법은 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 사이 이렇게 주게 되면 실제 도면상에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70mm, 70도이기 때문에 꼭 이걸 70도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나머지 여기도 지금 포함이 돼서 여기는 직각이 90도니까 요거 합쳐가지고 90도랑 70도랑 합쳐서 그냥 여기 한꺼번에 160도 집어넣어 버려도 돼요. 그러면 클릭해서 제가 이렇게 160 이렇게 아이고 16이 됐네. 자 160 이렇게 넣어줘도 똑같은 모양이 돼요. 네, 이렇게 구속을 줘도 되고 또는 또 다시 해볼게요. 요거 지우고 자, 딜리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나는 진짜 70mm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 밑변에 있는 일직선들이 이런 선들이 있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대는 이런 선, 이런 선, 이런 선 또는 축에 있는 X축 방향도 역시 그런 선에 속해요. 이런 걸 활용해도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선과 이 변 두 개를 찍으면 네, 지금 여기다가 70도 넣어도 돼요. 똑같아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넣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키홀 같은 형태 모양 동그랗게 있는 게 하나 있죠? 요거를 또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어떤 툴이 좋냐면 한번 사각형을 써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답이 없어요, 따로. 그냥 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각형에 그냥 단순하게 잠깐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원을 양쪽에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서 트림만 잘하면 이 모양 다 나온 거예요. 그쵸? 제가 지금 치수기를 안 넣었지만. 또 한 가지는 사각형이 있어요, 또. 네, 사각형이 있는데 필렛 기능 있죠. 필렛을 뭐 위에서 아래 변에 이렇게 찍으면 이게 호가 나오잖아요. 방향 바꾸는 거 있었죠? 이런 거. 대체 필렛.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밖으로 나가도 되고 안에 있어도 되고 치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돼요. 그렇죠? 모양이 바로 나오죠. 뭐 필요 없는 선들 이런 건 버려도 돼요. 지워도 돼요.
예, 그리고 치수기만 넣으면 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게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도 있고 또는 뭐 정말 캐드를 되게 열심히 그리던 학생들은 캐드 그리던 이런 그 좀 습관이 있다 그래야 되나? 중심선 그리고 여기다가 양쪽에 뭐 원 똑같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건 똑같이 그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얘랑 똑같은지는 이렇게 해주고 뭐 여기다가 뭐 여기 위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서 뭐 얘랑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삐뚤어지면 여기다가 수평 구속 한번 주면 딱 맞게 또 돼요. 예, 다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들 이런 거 그릴 때 정해진 방법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뭘로 그려볼 거냐면 마음에 들 것 같은 방법. 네, 네모를 그려서 필렛을 써보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좀 아래를 찍었잖아요. 얘는 이쪽이 방향성이 참 잘 잡히거든요. 근데 얘도 위에서 아래를 찍기 때문에 역시 이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 필렛을 따로 쓰시고 싶지 않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반대로 찍으세요. 네, 이래도 되죠. 하시고 라인은 지우셔도 되고 또는 아까 배운 이렇게 숨기는 거 있죠. 이런 걸로 선 모양을 바꾸셔도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치수를 볼게요.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 중심점까지의 거리 15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의 센터에서 센터 거리가 22. 그죠? 예, 그리고 자, 위에 있는 편 또는 X축 아무데나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높이가 21. 마지막으로 여기는 지금 이렇게 12라고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11을 넣으시면 구속이 다 된 거죠. 지금 색깔 바뀌었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예, 이거는 이제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넣었을 때고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죠. 얘 반지름 여기가 10이면 얘는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여기 지금 파이로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2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죠. 네, 그래서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급속 치수를 했을 때 다 색깔을 보게 되면 아 구속이 다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 돌출 기능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